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참사는 사격대 내부에서 발생한 강한 폭발성 화재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호화 청사 건축이라는 시민들의 눈총 속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늘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참사는 사격대 내부에서 발생한 강한 폭발성 화재가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국인 부상자 1명이 추가로 숨을 거둬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입니다. 사격장 화재 참사의 최초 발화 지점이 당초 알려진 출입구역 소파가 아닌 총을 쏘는 4대 내부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3차 현장 감식 결과 4대 안쪽 출입문이 강한 압력에 밀려 밖으로 휘어져 있고 안쪽 손잡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4대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일본인 생존자의 진술도 이 같은 판단과 일치한다며 4대 안쪽에서 강력한 폭발에 준하는 폭발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힘으로 인해가지고 사격장 문이 밖으로 밀리면서 안쪽 손잡이가 훼손이 되고 그 문도 밖으로 밀려났다. 사사라 그 바사로시 진술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경찰의 판단에 따를 경우 4대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외부 휴게실 쪽 사람들까지 삽시간에 불에 타 숨진 사실을 설명하기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 역시 4대 내부는 쉽게 화재가 나지 않는 구조인데다 잔류 화약 등도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없다며 출입구 쪽 화재 가능성을 지금껏 강조해왔습니다. 발화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 수사는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에 접근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10명의 신원 확인을 모두 마쳐 시신과 유품을 유족에 인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인 사망자 7명의 시신은 내일 오후쯤 김해공항 항공편을 통해 본국으로 운구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하나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한국인 관광 안내원 66살 문민자 씨가 추가로 숨져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한편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가나다라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현장이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격장 내부는 출입구부터 휴게실, 화장실까지 모두 타버려서 참혹했습니다. 폐쇄로 TV는 설치 장소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고 전소된 천장에는 전기선과 조명 등이 흉물스럽게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격발장으로 통하는 철문의 안쪽 문고리는 열에 의해 녹은 상태였고 경찰이 당초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던 출입구 오른쪽 쇼파 부분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내일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한미 FTA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취임 후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첫 밤을 보낸 뒤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와 6월 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된 의제는 북한 핵과 한미 FTA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즉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나는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지난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G20 정상회의와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한미동맹 미래비전 이행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과 오찬을 이 대통령과 함께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고 내일 오후 출국합니다. C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 고위 간부의 미술품 강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늘 새벽 귀가 중이던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7년 초 C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조사 팀장이었던 문모 씨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27억 원어치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오늘 오후 안 씨의 부인 홍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C건설에 미술품을 팔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고위험군인 11세 여아 등 신종플루 사망 사례 18건이 추가로 확인돼서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충청권의 11세 여아와 수도권 34세 남성 등 18명이 신종플루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과 영유아 등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신종플루 증가세와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화청사 건축이라는 시민들의 눈총 속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늘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최선욱 기자입니다. 50여 평이 넘는 화려한 무대가 차려진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중앙현관 앞입니다. 5천 개가 넘는 의자가 깔렸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동원된 주민 5천여 명은 행사 2시간 전부터 이곳 개청식장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신종플루의 경제 한파까지 겹친 요즘 이런 화려한 개청식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며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초호화 개청식이 웬 말이냐. 이대엽 성남시장은 영화배우식 전시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 성남 시민단체들도 행사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초호화판 청사 신축과 개청식을 비난했습니다.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신청사를 이대엽 시장을 위한 이대엽 시장만의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 시민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불꽃놀이 등 오늘 이 화려한 개청식에 쏟아부은 돈만 2억 7천만 원입니다. 3천억 원이 넘는 청사에 31억 원짜리 홍보관, 15억 원이 넘는 음악 분수대까지 공공청사로서는 초호화판입니다. 여기에다 펜트하우스로 꾸며진 시장 집무실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갖추어 놓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초호화 청사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선욱입니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사자자리 유성우가 오늘 새벽 전국적으로 관측됐습니다.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별비의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박종관 기자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캄캄한 새벽 하늘을 가르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드넓은 새벽 하늘로 별자리 여행을 떠난 관람객들은 자연이 연출한 황홀경에 빠져들며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쏟아냅니다. 서울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오늘 새벽, 사자자리 유성우가 우주쇼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학관 앞 광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목도리와 이불로 중무장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쏟아지는 별똥별에 소원을 빌어봅니다.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가 그래도 유성우를 보고 즐거워하고 소원도 빌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가슴도 추운지 잘 모르겠네요. 동쪽 하늘의 별자리인 사자자리 유성우는 매년 11월 18일 즈음 템펠 터틀해성이 남기고 간 별똥무리 사이를 지구가 통과하면서 일어납니다. 올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데다 달빛도 없어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별똥별이 관측됐습니다. 지난 7월에 일식과 더불어 2009년 최고의 우주쇼로 기억될 사자자리 유성우는 별똥별의 추억을 선물하며 그 어느 해보다 장관을 이뤘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경마 배당 현황과 경주 화면을 유출해서 불법 사설 경마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사이트 운영자 33살 조모 씨를 구속하고 화면을 제공한 현직 기수 31살 이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가 지난 7월 사설 도박을 막기 위해서 배당 현황 인터넷 실시간 서비스를 중단하자 기수 숙소에 제공되는 경마 실황 화면을 인터넷 사이트로 생중계해서 모두 8,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사회가 기수 숙소 TV로 제공하는 배당 현황과 경주 영상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설 경매업자들에게 생중계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 11주년을 맞아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변 안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혜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0여 명과 함께 오늘 방북해서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유럽의 연인들의 도시 하면 체코 프라하가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이처럼 낭만의 도시로 통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체코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억압받던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어제 체코가 민주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 민주주의를 외쳤던 거대한 함성을 기리는 각종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체코로 함께 가보시죠. 체코 프라하의 거리가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20년 전 그때를 그대로 재현해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벨벳 혁명 기념관에는 촛불의식 행사와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체코 민주주의를 이끈 승리의 주역인 하벨 전 대통령도 콘서트 무대에 올라 당시의 감격을 되새겼습니다. Já ovšem posledních 20 let jsem nebyl pouze nosičem kytary. Já jsem byl zároveň občanem. 1989년 11월 17일 하벨은 독재 정권과 맞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40년 넘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는데요. 체코의 민주화가 평화를 뜻하는 벨벳 혁명으로 불리는 건 이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2살 난 샴쌍둥이 분리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 16명이서 무려 25시간 동안 수술한 끝에 붙어있던 머리를 성공적으로 분리했는데 앞으로 두개골의 모양을 만드는 성형수술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분리수술을 받은 쌍둥이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내졌다가 호주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플루 때문에 산타들도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혹시나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돼서입니다. And they should get the shot, not so much as to protect the Santa, but to help protect the public. 미국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 우선순위 명단에 산타들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에선 이 요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 새벽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최고 3c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